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름을 좀 걸려고 했대요. 참석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무언가 모종의 압박이 가해져서 많이 자리를 이름을 걸고 하신 분들은 국회의원 몇 분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특정 종교 세력, 특히 야단법석을 싫어하는 조계종래 있잖아요. 그분 쪽에서 상당히 힘을 발휘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이름 걸고 또 이렇게 지지 연설을 해주신 분들, 공동 주최에 나서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부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각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왜 종교인들이 이렇게 윤석열 퇴진 탄핵에 앞장서 나서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걸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과거 종교와 정치 간의 어떤 잘못된 유착 관계에 대한 어떤 고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또 차기 총선에서의 종교의 역할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쭉 발언하시고 또 더 붙이시고 자연스럽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영역을 나누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를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사람 사는 데서 조용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렇죠. 많은 문제가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가장 각자 역할에서 자기 위치를 충실히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답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검사 역할을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데까지 다 넘어와가지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저희도 종교인들도 종교인답게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안 되는구나, 이제 그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가 맞다고 가장 자기만 주장하니까 자꾸 남의 얘기를 안 들어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지러지는데 자기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얘기 듣고 내가 다른 사람은 나 이런 것들을 바란다라고 그걸 잘 들으면서 수정을 해가면서 하는 게 자기도 발전되고 세상도 발전되는 거야 하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는 맞다라고, 자기가 안 도와줘가지고 자기가 지금 못한다라고 자꾸 고집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뭐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 역시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지금 그저 아까 내년 4월이 아니라 올해까지 끝내면 좋은데 가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서는 또 한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 역시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나누고 같이 힘을 모아야지만 그 시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그 정도 얘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진호씨. 네.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께서 기도문을 하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야단법석에서도 그 기도문과 똑같은 주문을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 주문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대의민주주의여서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발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판결을 그리고 처벌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정치인들인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발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명진 스님께서 정치인들이 세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건, 행주, 걸레인데 걸레도 똥걸레가 있는데 방걸레도 안 빨면은 똥걸레만 또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걸레를 빨려면 환경을 생각해서 예전에 저희 어머님들이 하시던 방식으로 빨래방망이로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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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패줘야 됩니다. 그래야 때가 빠져야 수건도 수건으로서의 역할, 행주도 행주로서의 역할, 방걸레도 방걸레로서의 역할, 똥걸레도 똥칠한 거를 계속 한 똥, 이 똥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놈들도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팡, 팡, 팡
두들겨서 빨아줘야 됩니다. 이 정도에서 박수 치면 좋겠는데요. 참여드립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대한불교 졸개종의 일부였습니다. 자승졸개종인데 그때 당시에도 64%가 반대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님들 64%가 반대했다는 게 바깥에 출가가 아니라 세간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64%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앞에 가서 우리 600명의 전법위원들이 있는 10,000명 이상의 MZ세대가 모여있는 대학생 전법단이 있다라고 조직표를 흔들어도 민주당 속지 마세요. 국힘당 겁먹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64%가 65%가 윤석열을 반대하는 것처럼 불자들의 64%그 이상 70% 이상이 윤석열을 반대합니다. 쫄지 말고 탄핵 발의합시다.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검찰 개혁에 대한 시급성을 조사를 계속 해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막 할 때는 검찰 개혁 시급하냐 물어보면 한 30%대가 시급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 조사해 보면 거의 60% 중반 정도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90%가 검찰 개혁 시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한 30%가 동의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볼 때 검찰이 다 해먹거든. 이 정치를 다 좌지우지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봤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서 종교인들 간에 정치 인식이 다를까 같을까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개신교 믿는 분들, 카톨릭 믿는 분들, 또 불교를 믿는 분들, 무신론자 이런 분들의 정치 의식이 어떨까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개신교는 대형 교회가 좌지우지하니까 보수적일 거야 이것도 편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더라 하는 점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자, 목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저희 그 평안에서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합니다. 공명선거 감시단은 이제 교회 내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불법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은근히 그 뽑으라고 종용하고 어떤 후보 낙선하라고 할 때 그런 걸 이제 모니터링해서 고발하는 업무를 하고 선관위 신고하는 업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립을 지켜야 돼서 여기 좀 친민주당 분들이 다 모여 계신 것 같은데 좀 중립적으로 조금 그런 식으로 썰을 풀겠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지 않는 것을 그 뭐 종교계도 그렇고 시민사회들이 바라봤을 때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기꾼이 이거 좋은 침이라고 몸에 꽂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속여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몸에 침을 박았는데 알고 보니까 녹슨 못이었습니다. 그러면 녹슨 못을 침인 줄 알고 건강한 침인 줄 알고 몸에 박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통이 생기고 파상풍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못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무슨 뭐 약 바르겠다, 뭐 어디 뭐 두통약 먹겠다, 뭐 어디 수술하겠다, 백날 천날 해봐야 그 못 원흉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 그게 못 원흉이 뭘까요? 윤석열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좀 그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 지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많은 분들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그 타당성은 1000가지 만가지나 됩니다. 그건 다 동의하고 웬만한 그 일반적인 시민들도 윤석열이 너무 이 정권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에는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럼 탄핵했다. 그럼 그 다음 뭐지? 그럼 또 민주당이 될 텐데? 근데 민주당 우리가 지난번에 뽑아줬는데 검찰개혁 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했는데 결국 대통령 누가 됐지? 윤석열 됐구나.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요.
우리처럼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썸네일하고 메인 제목만 봅니다. 근데 그 메인 제목들이 전부 다 뭡니까? 민주당 욕하고 이재명 욕하고, 민주당도 잘하는 게 너무나 많죠. 그런데 보수 적폐 언론들이 전부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기득권 적폐 세력들 편들어주는 기사만 우후죽순으로 뽑아냅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언론 개혁해야 되죠. 180석을 왜 몰아줬나요? 언론 개혁하고 검찰 개혁해서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그 꼬라지 다시 보지 않게 해달라고 협치하라고 180석 준 게 아닙니다. 쟤네들하고 협치하지 말라고 180석을 줬는데 협치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종교인으로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이재명 대표님이 그 도지사 시절에, 그리고 저 민주당 국민의힘 뭐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그 대형교회뿐만이 아니라 특정 종교단체가 반사회적인 행태를 하고, 뭐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또 나왔었고요. 뭐 신천지, JMS, 통일교, 온갖 뭐 이단, 사이비 특정 종교 집단들이 우리 사회에 해악을 일으키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교 집단의 특정 대형 행사가 벌어지면 내노라는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본이고 다 축사하고 축하 메시지 보내고 축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일본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축전 보냈다가 그 가족이 테러했습니다. 그 사례와 마찬가지로 선거철만 되면 뭐 이거는 민주당 의원 유튜브 그냥 검색해 보세요. 그 피해자분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저 종교 집단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지? 그러면서 의아해한단 말이에요. 적폐 청산한다면서 저런 적폐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 집단의 축하 영상을 보내? 뭐 건강하시라고? 이러면서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재명 그 대표님이 전 도지사 시절에 신천지 평화의 궁전이라는 그 이만희 교주의 별장을 직접 행전 집회하러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봤냐면, 이거는 그냥 제 정무적인 생각입니다. 야, 신천지 신도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30만에서 35만 잡아요. 저기는 신천지 표 35만은 날라갈 생각을 하고 저기 갔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정 종교 집단과 특정 그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사악한 짓을 하고 온갖 짓을 해도 자신감 있는 게 뭐냐면요, 어차피 우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저 정치와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표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머리 조아리러 오겠구나. 여러분,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랑 0.7% 차이로 졌죠. 0.7%가 42만에서 43만 표 정도가 된다는데,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통일교, 신천지, 온갖 이단 사이비들과 보수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압도적으로 지지받았어요. 그 표들을 다 합치면요 42만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당시에 이재명 전 도지사께서 신천지 평화의 궁전을 행전 집행하러 갔을 때, 이 사람은 표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익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하면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보십시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는 TV에 이재명 나오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30만에 35만 표가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장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해악이 뭐냐면요, 공공환수를 위해서 이재명 그 대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마치 부패 혐의가 있는 것처럼 검찰이 득달같이 달라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좀 먼지 털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는 가장 큰 해악은, 나도 괜히 이재명처럼 저렇게 했다가 공익을 추구한다고 시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했다가
이거 눈밖에 나거나 검찰 눈밖에 나거나 특정 기득권의 눈밖에 나면 나도 적골당하겠구나. 나도 내 측근들이 전부 탈탈 털리고 적골당하고 저렇게 고생하겠구나. 그래서 아예 어떤 공적인 대의를 위한 그런 의식과 생각과 여지를 이 정권이 아예 그냥 말아먹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말씀 드리자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큰 나머지 윤석열 탄핵하면 뭐해? 지금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왜 토요일마다 거기 있는데 마음은 윤석열 싫어요. 탄핵하고 싶은데 근데 민주당 또 되면 뭐가 바뀔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제대로 했나? 유가족분들 지금 소식이 어떻지? 이태원 참사서부터 세월호 참사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생명안전기본법 이런 민생을 위한 법안들 민주당 180석 몰아줬는데 했나? 여러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싫어하고 탄핵하고 싶은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 민주당에 대한 이전 정권에 대한 실망감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에게는 왜 재난지원금을 안 줬지? 그러면서 저 홍남기는 정권 바뀌니까 대통령실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기 위해서 2조 가까이를 쓰게 했다고 보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윤석열과 저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뜻과 탐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저렇게 밀고 나갔는데 이 민주당은 이 적폐청산하겠다는 사람들은 왜 쟤네들의 저런 의지처럼 수단과 방법은 가려야 되겠지만 왜 저 정도의 의지를 갖고 개혁을 밀어붙이지 못하지? 이러한 주저함이 중도층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실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진짜 역시 평화나무 셉니다. 신천지하고 또 정광훈 목사하고 싸우느라고 깡이 확실히 있네요. 자, 두 분 스님하고 목사님 분량이 적으니까 추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자랑스럽게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사람이 자승입니다. 상임위원장들 앉혀놓고 그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산 하러 와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자승의 조계종입니다. 이동관을 통해서 언론 탄압을 했듯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승은 그걸 5년 전에 벌써 불교계 언론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는 미안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 민주당도 자승이 한다 그러면 모든 정책 모임을 다 불교광장으로 묶은 것처럼 아마 대한민국에서 검찰 정권 밑에 있는 우리 야당은 있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자승의 호법부와 호계원처럼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명진 스님과 도정 스님과 허정 스님이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받아서 아직도 복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측근들에게는 방송에 나오건 경찰에 고발되건 다 뭉개고 있습니다. 왜? 검찰에서도 조사를 안 해요. 왜? 윤석열이 검찰이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의 탄핵이 조계종의 해탈이다. 자기 측근들은 다 특사로 풀어줬잖아요. 94년도에 그 나쁜 짓을 해서 멸빈을 시켰던 서의연이를 지금 동아사 방장을 시켰습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만든 것처럼. 본인들의 측근들은 다 특사하고 설조스님 징계, 제적, 멸빈으로 압박을 합니다. 민주당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 윤석열의 폭주를 막지 않으면 대한불교 조계종이
자승절개종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검찰 아니면 한동훈의 검찰공화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주문이 뭐라고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탄핵 발의가 빨리 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주문도 있어요. 제가 놈 가라 빨리 가라 사바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또 그거를 아주 아름답게 고쳐주셨습니다. 경 가라 아주 가라 사바 이렇게. 네. 이제 그 불교계는 이제 명진 스님에서 확실히 진훈 스님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시대가.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는 절대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정말 자기가 신인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자기가 잘못을 안 하겠다고 하면 정말 잘못한 게 뭔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끌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살아가면서 저희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가지고 사제한테 하지만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내 잘못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더 떳떳하게 살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못 돌아본다면은 거울을 들여다보든지 정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정말 자신의 모습 자꾸 자기 모습 못 보니까 자기가 잘난 줄만 아는데 자신의 모습 진정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기 있는 분들 저희 천주교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들어와서 많은 거 듣고 저도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시금 얘기해야지 그렇죠? 제가 얘기 안 하면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주위에는 저랑 비슷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이 얘기를 좀 자유롭게 더 많이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 좀 아쉬운 건 왜 더 국힘당은 왜 안 왔나 이 얘기 들을 사람 꼭 안 들어가고요. 정말 들어야 할 사람은 없는데 우리끼리 돌아간다고 이게 전해지나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우리 같이 한번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7월이죠. 천주교 대전 교구에서 정의평화위원회 시국 기도에 나온 대목인데요. 이 대목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국민이 세웠으니 언제든지 국민이 허물 수 있다. 묵은 땅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윤석열 퇴진 탄핵은 이 시대의 당위성이다. 가능성과 상관없이 인간이면 마땅히 실천하고 추구해야 할 일이다.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대 당위성이란 말이 너무 좋아서 제 졸전인데 2024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에서 내년 총선 전망을 시대 당위성 윤석열 퇴진이 답이다. 그렇게 인용을 좀 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끝으로 한 말씀씩만 듣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미 다가오는 총선 때 정말로 종교 집단이나 특정 기득권 눈치 보지 않고 나는 이번 물론 의원님들께는 되게 힘들겠죠. 나는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 재선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어떤 법안인들 다음 총선 계산하고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렇게 이번 한 번만이라도 하겠다라는 각오로 좀 해주시고요. 그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정광훈과 같은 그리고 그에 준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축전 보내시거나 축하 메시지 보시는 그러면서 표 계산하셔서 그게 여러분 언론에 비쳤을 때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하고 시청에서 막 집회하니까 지지 세력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을 하는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과거 행보를 아니 왜 저런데 저분은 가 있지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감과 그 피해자분들한테 좀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눈치 보지 않고 이번만이라도 하겠다라는 각오로 그렇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래방망이 하나 들어서 좀 치고 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도 세 가지의 수건, 행주, 걸레가 있습니다. 그 걸레 중에 몇 분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불교계 행사에 그리고 상월결사 행사에 얼굴 비추는 것까지는 용서가 안 되지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자승과 골프 치는 의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놈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딴 짓거리 하면 역사의 심판을 안 기다리고 금강 역사에 철퇴로 내려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교계가 쓴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종교 역시도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맡겨야 되지.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종교의 역할입니다. 대신에 분명한 것은 뭐가 확실하다라고 이게 방향은 정확히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저희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앞장서는 건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종교계 언론님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사회 관계자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공동 이 행사를 주최한 김용민 의원, 배진교, 강성희 의원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외치는 거리 현장에서 다 함께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부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